저는 수원광교에서 린쌤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린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학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요. 네, 요즘 학부모님들 보니까 공통된 고민거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고민 중에 하나, 파닉스랑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닉스를 논하기 전에 이게 파닉스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파닉스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파닉스는요, 소리와 문자의 상관관계. 쉽게 말하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또 내가 말로 내뱉는 소리를 문자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 표기법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게 파닉스의 기초 원리입니다. 최근에 저희 학부모님들의 고민이세요. 자, 이 학부모님들은 저희 학원을 처음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대형 학원을 6개월 다니다가 저희 학원으로 온 케이스고요. 이 아이는요, 집에서 엄마표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엄마가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서 저희 학원에 문을 두드린 케이스예요.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가 파닉스 6개월을 했는데도 아직 단어를 잘 못 읽어요. 또 파닉스 1년을 했는데 이제 겨우 버벅버벅 읽어요. 혹시 우리 아이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상담해 오셨어요. 혹시 이 두 아이의 케이스가 우리 아이의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파닉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어머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영어하는 이유, 또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파닉스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는 언어이지 라고 답을 하셨다면요, 언어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시킨 이유는 나는 좋은 명문대에 보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업적으로 학습적인 접근법을 좀 손쉽게 가르치고 싶다 라고 답을 하셨다면 학습 과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언어에는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이 4가지 영역 중에요, 파닉스는요,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일까요? 듣고 말하는데 파닉스가 꼭 필요할까요? 파닉스는 어찌 보면 우리 한글 공부하고도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한국어, 우리말을 배우는데 한글이 필요했나요?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럴 때 보면 아직 글 쓰는 능력은 많이 약해요. 그리고 읽는 능력 또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말을 듣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보면요,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 파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언어 소통의 목적으로 영어를 배웠으면 하신다면요, 파닉스부터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듣고 말하는 소리적인 부분을 먼저 강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말을 하듯이 영어를 할 수 없을까? 많이들 고민하시죠? 자, 그럼 오늘 하나하나 답을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들과 항상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냐면요, 유럽 국가별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친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자기 나라 언어, 즉 모국어를 보여주고요,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잘못 읽었을 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답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어느 나라 아이들이 1학년을 마쳤을 때 모국어에 대한 가장 편안함 또는 읽는 것에 있어서 오답률 없이 읽어냈을까요? 핀란드와 독일 아이들 보니까요, 2에서 3%밖에 안 틀려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맞는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졸업하니까 모국어를 못 읽어낼 게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제가 조금 걱정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28%의 아이들이요, 자기 나라 언어를 잘 못 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국 아이들은 몇 %나 틀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댓글을 올려주셔서 가장 먼저 맞히신 분에겐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50%? 놀라지 마세요. 67%. 무려 67%의 아이들이요, 여기 지금 영국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국 아이들의 67%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 읽습니다. 자, 못 읽는다는 건 잘 쓰지도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틀리는 걸까요? 제가 저의 전공을 살려서 언어학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영어에는요, 26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26개의 알파벳이 낼 수 있는 소리, 음소가요, 4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소라는 거는 소리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러면 영어에 44가지 음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또는 이 모든 게 음소입니다. 자, 첫 번째 음소 예를 들어 볼게요. 라는 음소가 파닉스적인 요소, 표기되는 방법이 몇 가지이죠?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받아 적으시겠어요? 네, F 단독으로도 소리가 나죠. 또 하하하, laugh, GH가 붙어 있을 때도 우리는 라고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 graph, PH가 붙어 있어도 후예요. 쉽게 말하면 라는 음소 하나를 제가 방금 F와 GH와 PH로 표기를 한 거예요. 이 44가지 음소를 표기하는 방법이 영어에는 무려 1100가지의 조합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1100가지의 조합들을 경험하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읽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했는데요. 중국어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는 한문 한자로 들어가면서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onounced and Squid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지문입니다. 자,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Here we go. 3, 2, 1, go. 네, 제가 거기서 멈출게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소리내서 영어를 읽어보려니까 참 쑥스러우셨나요? 네, 저희 학부모님들에게도 제가 꼭 이렇게 공유하는 자료예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되게 발음도 좋으시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There once was a beautiful bear who sat near to breaking and read by their editor. 자, 어떤 의미예요? 좋은 발음이고 아주 잘 유창하게 읽으셨지만 모노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읽습니다. There once was a beautiful bear.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강약이 살아있고요, 리듬이 살아있고요, 아이들이 쉴 때 쉬고 끊어 읽을 때 끊어 읽을 줄 알아요. 자, 그거는요, 영어를 하면서 그 소리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없는 강약과 리듬감이 영어에는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드매틱한 영어적인 요소를 내가 체화시키지 않으면, 체득하지 않으면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 소리는 얻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참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와 우리말 자체가. 또 하나,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해 보이시죠? 제가 왜 굳이 이 단어 안에 있는 이해를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했을까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똑같은 이해예요. 근데 이 이해들이 내는 소리가 몇 가지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beautiful. 이거는 air.
near, aching, and red. 심지어 이 단어는요, read도 될 수 있고 시제가 과거면 read라고 읽어요. 단어의 뜻은요, 똑같아요. 읽다 읽었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모국어적인 습득 단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 혹시 집에 아이가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모국어를 습득한 과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ঙঙ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사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언어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나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네, 맞아요. 그냥 들어요. 아이는 듣기 능력이 가장 먼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요, 소리를 익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가 이제 돌쯤 되면 그때부터 의사표현을 옹알이가 나인 알아먹을 법한 단어를 표현하기 시작하죠. 한 단어 또는 빠른 아이들은 이제 두세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소리가 처음에는 소리 위주, 단어 위주였던 게 이제는 두세 단어가 된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들었다가 말하는 영역, 스피킹 영역을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면 이제 가나다라도 가르치고 엄마가 자기 전 아이를 끼고 책도 많이 읽어주면서 문자적인 요소를 조금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가 글자를 익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먼저 소리로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본 다음에 너가 말할 수 있는 그 소리, 또 너가 듣는 그 소리가 문자로는 이렇게 표기된다는데 라는 그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가리키면서 아이가 리딩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쓰기 영역이에요. 그쵸? 너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최소한 네 이름을 쓸 수 있어야지. 한번 따라 그려봐. 또 따라 써봐 하면서 늦어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한글 쓰는 건 좀 떼어서 보내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이잖아요. 그렇게 모국어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발달을 했는데 영어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영어는요, 유독 어머님들이 이 모든 네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뭐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도 당연히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소화시키게끔 해야 잘하는 기관이라고 인정받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Dr. 찰스의 리딩 발달 모형을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예요. 제가 미국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ESL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그러면 미국 학교에서도 리딩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하는 리딩과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하는 리딩의 목적이 엄연히 다릅니다. 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아이들을 리딩을 하는 거는요, 목적이 learning to read예요. 그래서 읽기를 배우기 위한 또는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리딩을 시켜요. 즉, 파닉스의 기초 닦는 1, 2,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학년 동안 이제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4학년 때부터 비로소 좀 우리가 말하는 독서다운 독서를 하기 시작해요. 이 4, 5, 6학년 때 reading의 purpose는 reading to learn, 뭔가 배우기 위한, 또 지식 함량을 위한 reading이 4학년 이상부터 들어가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아이들도 3년, 4년을 걸쳐서 터득하는 그 파닉스 기술을 우리나라만 유독 6개월 또는 1년, 저는 심지어 서점에 가서요, 그런 책 제목도 봤어요. 파닉스 3개월 안에 완성하기, 또는 뭐 파닉스 뽀개기, 이런 책을 보면은요, 기간이 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우와,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획기적인, 영어에 있어서 너무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들떠서 딱 이렇게 들춰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야 물론 3개월 안에도 할 수 있고 시간만 충분히 확보되면 1개월 안에도 그거는 전달은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전달했다고 이게 아이가 소화하는 것까지는 바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 중심적으로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파닉스가 6개월 안에 안 되고 1년 안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아이들도 3년 4개월 걸쳐서 완성하고 있더라는 게 조금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닥터 차를 리딩 발달 모형에는 핵심은 단 하나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언어를 접근하고 리딩도 접근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요,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보다 월등히 높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발달해 가면서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초기와 다르게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또는 같은 수준에서 마친다는 게 이 사람의 리딩 발달 모형이에요. 제가 실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모국어 습득법으로 영어를 배운 아이와 또 우리나라에서 파닉스 먼저 배우고, 그쵸, 한마디로 문자를 먼저 배우고 그 문자에 나중에 소리를 덧입히는 식으로 배운 외국어 학습법으로 배운 아이들의 차이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한 4학년 아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4학년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머니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셨고, 또 그 영어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셔서 아이에게 엄마표로 책을 많이 읽혔던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4학년 치고 영어가 꽤 높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능력, 즉 문자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요, 1이 가장 적고 10이 최대점이라 했을 때 제가 한 9점까지 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잘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듣고 말하는 능력은요, 한 3 정도밖에 안 됐던 아이예요. 자, 해리포터를 줄줄줄줄 읽어낸 아이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문자로는 다 소화하는 아이지만 제가 책을 없애고 문자를 배제한 채 그거를 소리로 들려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요, 아이가 잘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소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갭이 많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제안했냐면, 너 그동안 문자로서 너무나 잘 다져왔구나.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너무 훌륭하게 해냈다. 그런데 소리적인 측면, 듣고 말하는 능력이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이 갭을 최대한 좀 빨리 줄여보자. 그래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너가 지금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려 보자가 목표가 됐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못 읽는다, 그거를 고민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의 영어 나이는 몇 살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면 돌도 안 된 아이예요. 만약에 단어 수준으로 알아듣고 의사표현하는 아이라면 아마 돌에서 두 돌 사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 3세가 지난 아이들 보세요. 우리나라로 4세 나이, 어린이집 다닐 아이죠. 그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요, 탁월해요. 못 알아듣고 거의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유창하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느냐? 거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우리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모국어 습득법으로 언어 발달에 따른 또는 인지 발달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어도 키워갈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발달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깨우치는 것 같기도 해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아이에게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외국어 학습법이 아닌 모국어 습득법으로 아이가 부담 없이 모국어를 아주 편안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자 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파닉스가 고민이셨다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